네, 오미크론의 등장은 지난해 2월 코로나의 본격화로 초토화가 됐었던 시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 충격이 당시보다 그리고 우려보다는 덜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조만간 증시 반등과 추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 단순하게 말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번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으로 보건당국에 알렸던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도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 마일드하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백신도 검사도 안 통한다라는 소문이 처음에 좀 번지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업체들이 기존 PCR 검사로도 오미크론 감염을 잡아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이 빠르게 사그라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국내 증시 초반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우연찮게 한미의 긴축 발표와 새로운 변이의 등장 시기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자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던 거는 유동성 때문인데요. 이 유동성 장세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이미 각국이 물가 압력에 밀려서 긴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물가 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향후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 6월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내일 최신 지표인 10월 지표가 발표됐는데 여기서 더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어떻다더라 하는 바이러스 자체의 정보보다는 그로 인한 각국의 경제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네.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있죠. 여기를 앞두고 소비에 영향을 줄 만한 거리 두기의 강화나 혹은 추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진 않는지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특히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신흥국에서 공장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신흥국 위주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지는 상황은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 지표, 또 각국의 생산량이나 고용 등의 지표를 유심히 관측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